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끼겠지만 2차식으로 이루어지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2차식으로 이루어지는 친구들. 뭐 대표적으로 2차 방정식도 있고요. 2차 방정식도 있고 또 누가 있니? 2차 함수도 있고요. 2차 함수 그리고 2차 부등식도 있어요. 이렇게 2차식으로 이루어지는 요런 친구들 사이에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수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2차식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3차식, 4차식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2차식 세트를 얘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3차식, 4차식은 당연히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무슨 지수, 로그, 뭐 삼각함수 이런 단원에 가서도 결국 우리는 2차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차식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 할 때도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얘기는 했었어. 근데 이제 정식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제대로 배워보자 라는 거고, 여기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2차 함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는 그냥 중3 때 다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내용을 보면 y는 ax제곱, 요거는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친구죠. 혜원아, 얘는 평행이동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무조건 어딜까? 무조건 0,0이겠죠. 그래서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이렇게 생길 거고 위로 볼록한 모양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요게 지금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어진아,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언젠가? a가 클 때.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할 때는 언젠가? 오케이. 자, 이러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0,0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도 한번 써보면 김영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되죠? 폭이 좁아지죠. 그죠? 폭이 좁다, 뭐 좁아진다, 이렇게. 그죠? 요게 a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배웠었어요? 요거 표준형이라고 배웠었죠. 표준형. 그래서 요런 모양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요놈의 그래프를 요렇게 옮겨 놓은 거였죠. 그죠? 이런 걸 무슨 이동이라고 했었나요?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 그래서 여러분은 평행이동은 y는 ax제곱이라는 요 식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x자리에다가는 x-p를 대입한 거고요. x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는 y-q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y-q는 a괄호 x-p의 제곱 이렇게 생겼었는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늘 y는으로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q는 어떻게 된 거야? 절로 이항이 된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싹 일로 넘어가서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된 거지. 그치? 자, 요게 표준형인데 우리가 x자리에다가 x-p를 넣는 이 행동 자체가 항상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그죠? y자리에다가 y-q를 대입하는 이 행동이 항상 모든 그래프가 다 마찬가지야.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본형의 꼭지점이 0,0이었으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뭐가 되겠어요? p, q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뭐라 불러요? 이 친구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일반형은 누구니? 성훈이 뒤에 누구니? 평아 어디 아파?
너 왜 갑자기 정수리를 보여주고 그래? 엎드리지 말고. 어서 와 예준아. 애들 비교적 일찍 왔다. 거기 앉지 마. 거기 앉지 말라고 올려놓은 거잖아. 야, 앞에 앉아 앞에. 너 보여? 안경 가져왔어? 여기 앉아.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은 뭐였더라? y절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y절편 누구지? C죠, C. C가 y절편이죠. y절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x절편을 찾을 때도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좀 편하죠. x절편 어떻게 찾아? y다 0 집어넣고 푸는 거죠. 그쵸? y다 0 집어넣고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니까 요게 절편을 찾기는 좀 편하다. 하지만 우리는 절편보다 뭐가 늘 필요해요? 꼭지점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주어주면 그걸 맨날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그쵸? 네, 뒤쪽에 나올 거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 간단하게 요거나 하나 해볼까요? 8번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무슨 점을 찾아주고 싶어? 꼭지점을 찾고 싶으니까 누가 해볼까? 전영진 해볼까? 자, 꼭지점 찾으려면은 현재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그래프를 뭘로 바꿀 거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그럼 가장 처음 할 일이 뭐예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의 제곱하는 거죠. 바깥에 마이너스 5 그치?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3괄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그럼 꼭지점이 어찌나 몇 컴마 몇이야? 1 컴마 마이너스 2 그치? 자, 그러면 꼭지점을 1 컴마 마이너스 2에다 찍어주시고 1 컴마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 우리는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어디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지 그치? 근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도 예의상 뭐 정도는 찍어주는 것이 좋다? 그치? 맨 처음에 써져 있는 모양을 딱 봤을 때 민영아, 이 마이너스 5가 뜻하는 게 뭐야?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거는 그냥 봐도 보이니까, 자, 마이너스 5 그러면 하나 둘 셋 더 가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 위로 볼록한 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요렇게. 그죠?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는 것은 2차 함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럼 꼭지점이 이렇게 됐을 때 예주야, 축의 방정식은 뭐였나? x는 1이었죠. x는 1. 그치?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세로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x는 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x는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축을 그어줍니다. 그죠? 자, 2차 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넘어가서 진짜 오늘 배워야 할 부분들을 볼게요. 86쪽. 자, 여기는 보니까 드디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를 만났어.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x절편을 찾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x절편 찾을 때 y에다가 0을 넣죠. 그죠? 그럼 x절편을 찾고 싶어가지고 y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함수에서 뭘로 바뀌어요?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보면 그 두 근이 뭐 1, 3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그치? 이 두 근이 요 2차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찾은 거야 지금? x절편 찾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내가 이 2차 함수를 그리자면 얘는 x축하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면서 서진아 어디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2차 함수인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똑같이 생긴 이 두 식은 얘한테서 x절편을 구하는 거나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나 과정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의 x절편 두 가지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 베타는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지? 간단하게 말하면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 중에서 실근이 없는 경우도 있죠. 실근이 없는 경우, 허근만 있는 경우. 그러면 그렇게 생긴 애를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뭐가 없는 거야? x절편이 없는 거죠. x절편이 없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왔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x축가 안 만나고. 맞지?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요거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의 교점의 x좌표,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걸 한마디로 우리 뭐라 그러죠? x절편이라고 하죠. 그죠? 2차 함수의 x절편은 자,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실근하고 x절편이 같은 개념이야 라는 게 첫 번째 스타트예요. 그치?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요런 애를 한번 생각해봐. 자, 요런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얘랑 똑같이 생긴 방정식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대표적으로 실근이 없는 방정식이거든요. 얘가 실근이 없다는 거 우리 뭘로 확인할 수 있죠? 판별식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보면 얘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허근만 갖는 애죠. 그죠? 실근이 없죠.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이 없다는 건 이 2차 함수는 뭐가 없어? x절편이 없지. x절편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는 확인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죠? 얘도 실근이 없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죠? 얘도 실근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얘한테서 마이너스만 붙인 거니까. 그럼 실근이 없는데 위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까?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건 어떻게 생길까요? 이건 대표적으로 요걸 0이라고 생각하면 이 대표적으로 뭘 갖는 방정식이에요? 중근을 갖는 방정식이죠. 중근을 갖는다는 건 해가 하나란 얘기니까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x축이랑 몇 번만 만나는 거야? 한 번만 만나는 거야. x축이랑 한 번만. 한 번만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싹 뭐라 그러지 우리? 뭐 한다? 접한다. 그죠? 접한다.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요렇게 왔다가 싹 닿고 올라가는데 그 싹 닿는 지점이 바로 얘를 0이라고 놨을 때 해가 되는 거잖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야 시우야. 널 위해 남겨놨어.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판별식을 원래는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이거를 판별하는 용도로 썼잖아요. 판별식을. 근데 이것을 이제 함수에서는 이 함수가 x축이랑 2번 만나느냐 아니면 한 번 만나느냐 아니면 안 만나느냐를 판단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그 함수의 판별식과 어디로 볼록한지를 보면 요 6가지 중에 한 가지 모양으로 딱 특정할 수 있죠. 밑에 문제를 보고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14번 문제 한번 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4번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14번에 있는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만 확인하고 싶어.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뭐 쓰는 게 제일 빨라요? 판별식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보면은 짝수공식하면은 1 플러스 3인가? 그럼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x축이랑 몇 번 만난다는 얘기? 2번 만난다는 얘기. 그치? 그러면서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그럼 모양 뻔하잖아.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이랑 2번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인지를 찾아야 돼. 그런 상황이라면 자, y 자리에 0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지점이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요 지점이 얼마?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7쪽은 다 그거랑 관련된 얘기라서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전부 판별식만 써주면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87쪽에 있는 문제들은. 자, 여기서 이것만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 27번 한번 봅시다. 87쪽에. 자, 27번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준상 어떻게 해야 돼? 뭐만 써보면 돼? 준상? 뭐만 써보면 돼? 그래, 판별식만 써보면 돼. 불러봐. 판별식은 1. 그렇지.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4K를 넘기고 K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 말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x축이랑 만난다. 그죠? 그냥 만난다라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는 판별식에다가 뭐만 붙여줘? 등호만 이렇게 쓱 붙여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답에도 이렇게 쓱 붙여주면 이게 x축과 만날 조건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28, 29 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고 얘는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됩니다. 그지? 넘어가 볼게. 이 그래프를 판단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 2차 부등식 풀 때 필요합니다. 2차 부등식. 자, 넘겨서 88쪽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누가 나왔냐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요. 직선이 등장했어요. 직선. 승원아, 직선이라는 거는 몇 차 함수라고도 볼 수 있지? 1차 함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 자,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요렇게 생긴 1차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 교점을 찾고 싶으면 우리가 ax 플러스 by는 c, 그 다음에 뭐 a-x 플러스 b-y는 c-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일종의 1차 함수와 1차 함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찾을 때 교점은 곧 뭐라고 해요? 교점은 곧 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놓고 뭐 가감법 해가지고 대입법 해가지고 풀잖아, 그지? 풀어서 x값 y값 찾으면 그게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얘네 둘을 딱 던져주고 얘네 둘의 교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를 찾는 거야. 해를 찾는 거니까 요 y 자리에다가 요 밑에 줄에 있던 요거 mx-n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대입법 한 거예요. 대입법. 그래서 mx 플러스 n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자, 몇 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럼 우리 보통 2차 방정식 풀면 보통 해가 몇 개 나오죠? 2개 나오지. 그럼 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걸 풀었더니 x값이 1하고 3이 나왔다가 뭐 가정해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 요거 직선이죠. 직선.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몇 번 만났는데? 2번 만났는데 그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지금 1하고 3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요 교점의 x 좌표가 1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교점의 x 좌표가 3인 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요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요쪽에 있는 애들을 일로 넘겨봤어요. 넘기면 이쪽이 0이 되고 이쪽은 2차 방정식이 하나, 2차식이 하나 써 있겠죠. 그러면 그 2차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두 군데서 교점을 가졌잖아요. 두 군데서 교점을 가졌으면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온 거야? 실근이 2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판별식은 0보다 어떨까?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x축하고 2번 만나느냐, 1번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를 판별식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2번 만나느냐, 아니면 1번 만나느냐, 아니면 안 만나느냐를 역시 똑같이 뭘로 판단할 수 있어?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요렇게 생긴 직선을 섞어가지고 지금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뭐 한 건지 알겠죠?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mx 플러스 n을 이항시킨 거예요. 이항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 그럼 0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예 안 만나고. 이걸 우리가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판별식 배울 때 이게 원래 방정식에서 처음 배우지만 사실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해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에 몇 번 만나는지 이런 관계를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 페이지에서 32번 한번 해볼게요. 32번.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교점의 좌표를 찾는 중이에요. 32번은 숫자가 좀 들어오니까 좀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 32번 할게요. 31번을 먼저 해볼게. 자, 대충 한번 예상해 볼게요. 대충 예상하면 아마도 요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요 직선은 어느 방향이지 얘들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한 번, 2번 만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진짜 2번 만나는지 혹은 교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요 부분하고 같다라고 놓으라 그랬죠? 교점을 찾고 싶으면 같다라고 놓으라 그랬어? 그럼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넘겨보시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1은 0이죠.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얼마야 시우야? 73에 풀풀이니까 x값 얼마?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두 번 만났는데, 자 이렇게 두 번 만났는데 그 중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점에 x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둘 중에 더 작은 애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7이겠죠. 근데 이것만 쓰면 되나요? 교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는 x좌표랑 뭘 같이 써야 돼? y좌표를 같이 써야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7의 짝꿍이 되는 y좌표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치? 첫 번째 식도 좋고 두 번째 식도 좋고, 근데 당연히 두 번째 식이 편하겠지. 자, 두 번째 식의 x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 여기 x 자리에다 마이너스 7을 집어 넣어보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요? 14 빼기 6이니까 8이 되겠네, 그지? 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8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좌표. 은재야, 이건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역시 또 여기 직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y좌표 찾으면 어떻게 돼? 0 되나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31번 문제에서 교점을 찾으면 요렇게 두 점이 교점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로 갈게요. 자, 32번은 얘도 교점을 찾을 거니까 방금 푼 거랑 똑같이 시작해야 돼요. 그죠? 방금 푼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갖다라고 놓을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은 4x 플러스 4인데, 또 오른쪽에 있는 것들 넘기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은 0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고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일 때 뭘 쓸 거야? 근해 공식 쓸 거야? 물론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이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하고 아예 안 만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다가 근해 공식을 쓰면 해가 나오긴 나올 텐데 무슨 해가 나올까요? 허수가 나오죠. 허근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내가 허근을 찾아봤자 쓸 데가 있어요?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근해 공식을 쓸 필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진짜 교점이 있나 없나 판단하고 진짜 교점이 있을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게 효과적이겠지. 그래서 먼저 뭘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 판별식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짜 해가 있나, 진짜 교점이 있나 확인하고 있으면 그때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짝수 공식 써도 되니까 짝수 공식 쓰면은 1 플러스 7이죠. 0보다 어때? 크네. 아, 그러면 교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진짜 교점을 찾아봐야겠지. 이때 뭘 쓰는 거야?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짝수 공식을 쓸게요. 김영진 한번 불러줘. 짝수 공식. 뭐라고요? 중상이랑 느낌이 비슷하네. 어? 그래, 1분의 생략. 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플러스 7.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풀마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직선이 있는데 두 점이 있어 만났는데,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이게 x좌표인 거예요. 그죠? 요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이게 이제 x좌표인 거고. 그럼 이제 뭐도 구해야 돼? y좌표도 구해야지, 그치? 민영아, y좌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여기다가 넣는 게 좀 좋겠죠? 그죠? 여기 자리에다가 x 자리에 자 방금 찾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를 넣어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니? 4는 없어지겠네요. 그죠? 4는 없어지고 4 여기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루트 2가 되나?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도 4는 없어지겠고 대신 y좌표가 8루트 2가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번의 교점의 좌표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야. 두 함수의 교점 찾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하고 이런 작업들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 라인의 문제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잖아요. 이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라는 거는 답을 어떤 식으로 쓰라는 걸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 위치 관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죠.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라고 써도 되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곧 접한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접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쓰라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판별식만 가지고 우리는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라인은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오른쪽 라인에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위에 거 풀까요? 네, 44번에 있는 문제 풀게요. 44번. 자, 여기서처럼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이차함수와 y는 x-k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랑 얘를 자 이렇게 같다라고 일단 놓겠죠.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플러스 k는 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성훈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판별식이다. 그렇죠. 판별식. 자,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을 한번 불러줘. 1 마이너스 얼마? 4 괄호 4 플러스 k. 그렇죠. 자, 여기 판별식입니다. 정리 좀 하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5인가요? 그렇죠. 자, 여기 판별식인데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만족되려면 어지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죠? 커야 돼. 그럼 얘를 풀 건데요. 마이너스 15를 넘기면 마이너스 4k가 15보다 크다잖아. 여기 이제 주의할 점 뭔가요?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마이너스 4로 나누겠죠? 그때 어지나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눌 거잖아.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심지어 그 말도 틀렸어. 마이너스 4로 나누는데야 k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냐고. 얘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작다가 44번 답이고, 그러면은 서연아 45번 답은 당연히 뭘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그쵸. 똑같은 모양인데 부등호 대신에 뭘로 바꾸면 돼? 등호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등호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게 45번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6번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을 아예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거는 3개 한꺼번에 처리되는 문제죠. 이렇게. 판별식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봅시다. 자, 90쪽.
쪽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방정식과 함수를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는데 아니면 이건 함수에서 그래프로 풀면 되겠는데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풀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우리가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90페이지 2번 문제. 자, 90페이지의 2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다 그랬죠. 물론 우리가 이 알파 베타를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는데 직접 찾으려면 y에 0 집어넣고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라는 이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면 찾아봤자 겁나 더러운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애들 가지고 막 세제곱하고 이러고 싶어? 안 하고 싶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저번 시간 했잖아.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를 쓰는 거죠. 문제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좋아요. 자, 요걸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 인혁이가 해보자. 인혁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뭘까요?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자, 이거는 태경이. 아니 뭐 옆에 다 써줬는데 뭐 내야.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그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걸 충분히 찾을 수, 잠깐만. 링크를 안 보냈나? 잠시만요. 자, 전영진. 알파 플러스 어.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요거죠, 그쵸? 이거 저번 주에도 수업 시간마다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세제곱 변환 공식, 그만큼 자주 나오는 공식이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찾은 거, 요 놈이랑 요 놈을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집어 넣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면은 앞에 마이너스 3이랑 곱해지면서 플러스 2에다가 자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그치? 요렇게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라인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90쪽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풀었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걸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어. 알파 베타 해가지고 넣었어요.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풀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렇게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랑 두 번 만난다고 했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하고 요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도 답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x절편들이니까 자 x절편 찾으려면 y 0 집어넣고 0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런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로 넘겨주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은 4분의 5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4분의 5 풀마 루트 17 이렇게 되죠. 그럼 이 4분의 5 풀마 루트 17 중에 가운데가 플러스인 친구가 A겠어 B겠어? B겠지. 더 큰 애니까. 그쵸? 여기에 좌표가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이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X좌표만 쓴 겁니다. Y좌표는 둘 다 0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찾을 거니까 요 놈의 값에서 요 놈의 값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빼면 5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여기 부호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2 루트 17이 되니까 2분의 루트 17 요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요것은 되게 1차원적인 방법이고 조금 더 우리가 요런 루트 같은 거 안 나오게 풀려면 동현이가 말한 것처럼 자, 요 단계에서 그러면 두근의 합이 2분의 5겠고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이걸 찾아가지고 그쵸?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결국은 요거 빼기 요거라고 봐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방법으로 풀어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4분의 25에서 요걸 내보면 마이너스 2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7 나오지. 4분의 17.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분의 17이니까 이거 제곱 떼버리면 요렇게 되겠죠.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인 것을 우리는 답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이거 너무 돌아갔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요 방법이 좀 더 좋다. 그치? 자, 그 다음에 91쪽으로 갈게요. 91쪽으로 가서 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유연한 사고를 좀 해보세요. 91쪽에 10번을 한번 볼게요. 10번.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10번을 보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요놈의 그래프와 y는 ax 플러스 b의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래요. 자, 그럼 일단 교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놈이랑 요놈을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쵸? 교점을 찾을 거니까 요놈이 같다라고 해. 그러면 요렇게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할까? 이항시켜야죠. 이항시켜가지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b는 0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한 근을 지금 알려준 거 아닌가? 그치? 그 한 근이 누구인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2. 자, 여러분 요 1 플러스 루트 2를 보자마자 문제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 그치? 이 문제에 과연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나? A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나? 있나요? 있죠. 그죠? 유리수 AB에 대하여. 자, 그럼 유리수라는 조건을 찾았으면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 세 글자. 켤레근. 그쵸? 켤레근을 적용할 수 있죠. 켤레근. 자, 켤레근을 적용을 시키면은 1 플러스 루트 2의 짝꿍이 누구다?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제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이용해서 요 놈에서 A와 B를 찾을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또 뭐예요? 합곱이죠. 합곱. 두 근을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죠? 두 근을 다 안다. 자, 그러면 평화야, 얘네 둘의 합이 지금 얼마예요? 2요. 합이 2고 곱은 얼마예요?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요 방정식의
요 자리 E-A 요 놈은 합을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집어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E-A는 곧 마이너스 2랑 같겠지. 맞죠? E-A는 마이너스 2랑 같겠고, 자, 그 다음에 곱자리 요거 6-B는 그대로 그냥 얘랑 어떤 거예요? 얘랑 그냥 똑같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6-B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넘기면 A는 4가 되겠고, 여기는 B가 7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합곱으로 해도 되고, 나는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맨날 쓰다 보니까 얘가 더 편합니다. 이걸로 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지금 여기가 1이니까요. 요 놈에다가 부호만 바꿔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합한 게 얘랑 부호만 반대다. 그죠?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인데 A가 1이니까 이거 자체가 곱이죠. 그래서 곱한 게 그대로 얘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금방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4번이네요. 4번. 그치? 네, 그리고 그 옆에 라인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번을 한번 봅니다. 12번. 12번은 이 문제에 있는 이 표현 때문에 골랐어요. 12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x 플러스 1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항상 위쪽에 있도록.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잖아요.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요 이차함수가 요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아니죠. 자, 요런 지점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지만 요런 지점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차함수가 더 위에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죠. 이 상황에서는. 그치?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한 것 같은 상황이 되려면 자, 요 직선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지. 어디까지 내려야 돼? 이 이차함수하고 만나지 않는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줘야지. 그치? 이렇게 내려와야 그래야 이차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럼 만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맞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 쓸 거니까 자, 일단 같다라고 놔요. 요놈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는 2x 플러스 1 일단 같다라고 놓으시고 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다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지. 이항시킬 건데 넘길 때 2x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2로 묶어주고 k 플러스 1 x 이해되나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잖아. 마이너스 2x. 그럼 얘랑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1x가 되니까, 그치? 그럼 k 플러스 1x 이렇게 묶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까지 넘기면은 k제곱 플러스 3은 0이겠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식에서 뭐 쓸 거예요? 판별식 쓸 거지? 판별식 쓸 건데 좀 전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2로 묶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를 쓰기 딱 좋아? 짝수 공식을 쓰기 딱 좋네. 짝수 공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이거 없죠? 그럼 짝수 공식 쓰니까 2도 없애. 그럼 k 플러스 1만 제곱하면 되죠? k 플러스 1 제곱해가지고 뒤에서는 뭐 빼줄 거예요? 그죠? 요거 그대로 빼주면 되죠. 그죠? 어차피 a는 1이니까
이 뒤에 것만 싹 빼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게 0, k 세제곱이래. k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으면 돼. 그치? 그럼 전개시키면 k 제곱 날아가겠네. 남는 거 뭘까요?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지. 그럼 2 넘기고 k 2로 나누면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k는 1보다 작다. 이 문제의 답은 요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92쪽. 자, 여기 이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최대 최소가요. 한 2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다 붙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이차함수에 붙어 있었는데 그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3년 전까지는 있었어. 지금 고3 애들까지는 중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라는 건 늘 기준이 뭐냐면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을 말합니다. x값 기준이 아니라 y값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둘 중에 하나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이 꼭지점이 가장 어떤 지점이에요? y값이 가장 작은 지점이죠. 그러면 얘는 이 지점의 값을, 이 지점의 y값을 무슨 값이라고 볼 수 있어? 가장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소값. 근데 반대로 위로 볼록한 친구는 꼭지점이 y값이 제일 어떤 지점이에요? 제일 큰 지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여기를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꼭지점이 1,2다. 1,2다.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 이 함수는 x값이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근데 반대로 자,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똑같이 꼭지점 1,2예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하겠어? x값이 1일 때 무슨 값? 최대값 2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요놈의 최대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놈의 최대값. 가장 높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끝이 있어 없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죠. 그럼 최대값 있어요? 없지. 얘는 거꾸로 뭐가 없어? 최소값이 없는 거죠. 계속 내려가니까. 맞죠? 그래서 이차 함수는 모양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는 뭐만 가져요? 최소값만 갖고요. 위로 볼록한 친구는 뭐만 가져요? 최대값만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최대값, 최소값은 다 그냥 무슨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디로 볼록한지, 꼭지점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한테 뭐 5번처럼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 나오면 처음에 보자마자 이 판단할 수 있죠. 어지나 얘는 무슨 값만 가질까? 이 5번에 있는 이 함수는 어떤 값만 가질까? 왜? 넌 모르고? 넌 이거 어디로 볼록한지 몰라? 알죠. 어디로 볼록한데? 아래로 볼록하면 무슨 값을 갖겠어? 그치? 왜 모른데 알면서? 난 너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 아래로 볼록하니까 꼭지점이 그 함수에서 제일 높은 데야 낮은 데야? 제일 낮은 데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값이 돼?
최소값이 되는 거지. 가장 작은 점.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요 놈의 꼭지점을 찾는 게 일단 목표니까. 자, 꼭지점 찾아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이거 반의 제곱 얼마니? 4분의 9죠.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이거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고 바깥에가 마이너스 얼마예요? 4분의 13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녀석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예주야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상황을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무슨 값?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4분의 13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값은 어때?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93쪽에 15번을 한번 볼게요. 15번. 자, 93쪽에 15번을 보면 자, 이번에는 요거 지금 뭐 찾는 거냐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2차 함수 요 녀석의 최대값이 10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니까 어디 찾으면 돼요? 그냥 꼭지점 찾으면 돼.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질 테니까?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그지? 그럼 보자.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시우야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 맞아요. 반의 제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야, 뭘 고민해. 똑같은 걸 또 더하고 빼야지. a제곱을 더했으면 a제곱을 빼야지. 맞아? 괄호 닫고 바깥에는 뭐예요? 이건 묶었어 안 묶었어?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괄호 뭐가 될까? 너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고 자, 얘는 이제 곱해져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a, 그치? a, 3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럼 문제에서 말해준 이 최대값 10 이 최대값 10은 여기서의 누구라고 보면 돼? 그지? 이 y 좌표 그죠? 이 녀석이 얘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최대값, 최소값은 늘 그 지점의 y값을 말하는 겁니다. y값. 그래서 요 놈이 지금 1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인 거고요. 3으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거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제일 그 정석인 풀이겠죠. 그러면은 a 값은 몇 개 나와? 2개 나오네. 그치? 누구하고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특별히 무슨 a가 양수라거나 음수라거나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2개 다 답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옆에 21번에 한번 답 찾아보세요. 21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이해해봐. 21번. 그리고 이해했다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갔다 오세요.
21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요, 계산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얘가 x는 5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 이런 표현은 결국 이 이차함수에 뭘 알려주고 있죠? 꼭지점이, 그치? 꼭지점이 5,1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은, 아, 그럼 꼭지점이 5,1이니까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묶고 해가지고 a 플러스 3x 한 다음에 보니까 또 얘를 반의 제곱을 해야 돼. 그럼 반의 제곱을 하면 2분의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물론 잘 계산한다면 답이 나오지만, 자, 한 걸음 살짝 물러나서 다시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걸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 어차피 이 이차함수의 맨 앞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표준형을 아예 완성을 시켜놓고 일반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자, 무슨 말이야?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5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 이 함수 아니냐는 거야. 얘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걸 그냥 전개시켜서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자, 얘를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가 되나요? 그지? 그럼 끝났잖아. 자,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요 부분이 요 부분이 10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5b 얘가 마이너스 24하고 같은 거고, 이렇게 푸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을 바꾸려고 하는데 모양이 이렇게 너무 거지 같은 경우에 잠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과연 이 길밖에 없나?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면 다른 방법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풀면 a는 마이너스 13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3이면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10. 그쵸? 요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지금 요만큼만 알면 충분해요. 그런데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에게 뭐 아주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 이차함수에 범위의 제한을 두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만약에 x값이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다면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그 뒷장에 나올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서 범위, x값의 범위에 제한이 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일단 얘는 어디로 볼록한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죠.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5니까, 자,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 요렇게 지나가는 요 선이 지금 얘가 x가 얼마인 선이에요? x가 1인 선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x의 값의 범위를 0에서부터 3까지로 제한해줬다는 건, 자, 봐봐. 여기가 x가 1인 선이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 옮겨서 여기다가 선 하나 이렇게 긋는다면 요 선이 어디겠어? x가 0인 선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x가 1인 선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여기가 얼마고? x가 2라는 선이고, 한 칸 더 옮기면 여긴 얼마고? 여기가 x가 3이라는 선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이차함수의 전체 구간을 다 쓸 수 없고 잘라서 쓰라는 거예요. 잘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3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요렇게 생긴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신경 쓰면 안 되겠죠. 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 중에서 제일 낮은 지점이 무슨 값? 최소값. 자,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 중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 무슨 값?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제한하는 순간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점이 가장 어떤 지점이야? 여기가 여전히 가장 낮은 지점이죠. 그럼 요 지점이 무슨 값이 되겠어?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이 되는 거고,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지금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예요? x가 3인 지점이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막 발로 그리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그리면 이쪽이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쪽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는 가운데 이 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좌우가 어때요? 좌우가 대칭이죠. 근데 지금 요 지점은 이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축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죠. 근데 이 지점은 어때요? 축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움직인 거죠. 그죠?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거니까 축에서 먼 쪽이 더 큰 값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의 경우면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최대값은 요 지점의 y좌표잖아. 요거는 한번 계산해야 되는 거지. 자, x값이 3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의 x자리에다가 3을 한번 집어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인가? 요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자, 94쪽에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면 어떤 범위를 물어보든 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25번 문제 한번 봐봐. 25번. 92쪽에 25번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일단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6x. 자, 반의 제곱 얼마니?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바깥에 얼마니? 4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3,4가 꼭지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꼭지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선을 하나 그어주면 얘가 바로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죠. 축의 방정식이고 축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3 요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25번 질문을 보니까 어떤 범위에서를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5면은 요 마이너스 3에서 어떻게 가야 돼? 왼쪽으로 두 칸을 간 거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때요?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왼쪽으로 두 칸을 가가지고 뭐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할게요. 여기쯤에 x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서 한 여기쯤에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그래프만 보고 최대치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준영아, 잘 듣고 있어? 자, 그럼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야? 요 꼭지점 지점이죠. 그죠? 마이너스 3,4 이 지점이 가장 높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 지점의 값을
최대값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야, 최소값은 어딜까? 요 지점일까, 요 지점일까? 얘네 둘은 같은 높이에 있는 게 정상이죠. 왜? 가운데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높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잘 그렸다면 여기다 이렇게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해보면 좀 안 맞네. 여기가 맞아야 돼요, 그죠? 여기가 딱 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두 지점이 동시에 최소값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이 얼마인가는 계산을 한번 하면 되겠네. 요거를 집어넣어도 되고 요거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요거를 넣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0 나오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25번은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 우리 보통 대문자 m을 최대값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소문자 m을 최소값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히 적을게요. 그러면 26번은 이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이라는 범위로 바꿨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그대로 두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라인 하나만 더 그어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거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마이너스 6이라는 범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6이라는 범위를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한 칸 더 가가지고 한 여기쯤에 이렇게 여기를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요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역시 최대값은 뭘까요? 4인 거는 그대로네요. 요 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값이 4인 거는 그대로고, 대신 최소값은 이제 여기로 변했네요. 여기로. 그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최소값은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은 거니까 얼마라고?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그래서 26번 문제는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세 번째 범위는 뭔가요? 세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자, 이거 잘 봐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축은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옆에 여기쯤에,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x는 마이너스 2가 있고, x는 마이너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1이면은 더 내려와가지고 뭐 여기쯤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x는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지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에요. 꼭지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최대값을 4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대답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 그치? 자, 요 지점은 x 값이 얼마인 지점이에요? 마이너스 2인 지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얼마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이에요? 최대값 3.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지금 제일 낮은 지점이지,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네. 그래서 27번 답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에 제한이 생기면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축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려가지고 찾는 겁니다. 외워서 찾는 거 아니고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4쪽까지 94쪽? 95쪽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풀어줄 거니까 94쪽까지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또 수업이잖아요.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풀어온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좀 질문하고 문제 풀 시간을 좀 줄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목요일은 4시고 금요일 날은 3시입니다. 이번 주도. 그래서 금요일 날은 또 저번 주처럼 밀려 있으면 늦게 가는 거야. 알았죠? 열심히 풀어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